보다 4월 말 안산의 세월호 희생자 임시 합동 분향소에 다녀왔다. 시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단원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올림픽 기념관으로 향하는데 전봇대에 붙은 브라보 안산, 세계 속의 안산,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이 눈에 들어왔다. 조문객들이 줄을 서 고잔 초등학교 본관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됨됨이가 바른 어린이란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관대하고 무심하게 지나쳤을 건전한 말들이었다. 한때 크고 좋은 말들을 가져다 아무때고 해프게 쓰는 정치인들을 보며 언어 약탈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안산에서 이제는 말 몇 개가 아닌 문법 자체가 파괴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 속엔 영원히 그늘이질 거다. 특정 단어를 쓸 때마다 그 말 아래 깔리는 어둠을 의식하게 될 거다. 어떤 이는 노트에 세월이란 단어를 쓰려다 말고 시간이나 인생이란 낱말로 바꿀 것이다. 4월 16일 이후 어떤 이에게는 바다와 여행이 나라와 의무가 전혀 다른 뜻으로 변할 것이다. 당분간 침몰과 익사는 운유나 상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본 것이 이제 우리의 시각을 대신할 거다. 세월호 참사는 상으로 외쳤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콘택트 렌즈 마냥 그대로 두 눈에 들러붙어 세상을 보는 시각, 눈 자체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 바다가 그냥 바다가 되고 선장이 그냥 선장이 될 때까지 믿으라 라는 말이 믿을 만한 말로, 옳은 말이 맞는 말로 바로 설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 지금으로서는 감도 오지 않는다. 뜨겁지 않게 이 글을 마칠 수 있을까? 차갑지 않게 지금을 말할 수 있을까? 지난달 16일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배 안에서 한 여고생은 불안을 떨쳐내려는 듯 친구에게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더라? 그리곤 그 농담을 끝으로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했다. 요즘 나는 자꾸 저 말이 어린 학생들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건네고 간 질문이자 숙제처럼 느껴졌다. 이 경사를 얻지 않아 모든 가치와 신뢰를 미끄러뜨리는 이 절벽을 이유는 위로 올리고 위험과 책임은 자꾸 아래로만 보내는 이 가파르고 위험한 기울기를 어떻게 푸나. 지난달 임시 분향소에 갔을 때 고잔 초등학교에서 2시간 넘게 조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운동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주위에 수다를 떠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떠드는 건 오직 아이들뿐이었다. 어른들이 만든 먼 바깥에서 그네를 타고 모래성을 쌓으며 뭐라 외치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 모든 게 마치 전생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순간 상복을 입은 내가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 중 하나가 삶의 생생함이라는 걸 깨달았다. 슬픔 속에 숨기려 해도 환멸 안에 감추려 해도 냄새처럼 기어코 드러나고야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 어쩔 수 없는 선명함이었다. 분향소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부모님을 따라온 몇몇 아이들은 다리가 아프다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어느 청년은 모래바람 한가운데서 입을 가린 채 중간고사 교재를 읽고 있었다. 은색 스팽글이 잔뜩 달린 분홍색 손가방을 든 여자아이의 취향은 참으로 초등학생다워 어여뻤고 엄마 품에 안긴 채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아기의 무지는 그 자체로 아기다워 고마웠다. 거기 나온 이들은 다들 어렵게 시간을 내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인들에게 나름 인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야 나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싶었던 건 못지않게 나와 같은 감정, 같은 슬픔을 느끼는
동시대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자 곧 거기 모인 이들의 분노와 원망, 무기력과 절망, 죄책감과 슬픔도 결국 모두 산자의 것임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던 건 죽은 자들은 그중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였다. 산자들이 느끼는 그 비루한 것들의 목록 안에서조차 그들이 누릴 몫은 하나도 없다는 단순한 사실이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이 책은 논반자들의 국가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많은 작가분들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굉장히 훌륭한 작가님들이 많으신데요. 박민규 작가님이 정의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가장 강렬하게 남았어요.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그 4월에 일어난 그 일이 사람들의 내면을 굉장히 많이 바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잊혀진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만 얘기하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적인 일인데 심지어 청와대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록조차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니까. 근데 잊는다는 건 뭘까? 그리고 또 기억한다는 건 뭘까? 우리는 왜 이 일을 끝내 기억해내야 하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 의구심, 그리고 질문, 그것에 대한 어쩌면 답이 될지도 모르는 더 나아간 질문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나온 지는 좀 됐지만 4월이 되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 책 같고요. 읽으면서 이 아이들,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죽음이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안타까운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어떤 뭔가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마음들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했으면 좋겠어서 읽었습니다. 근데 정말 읽기가 힘드네요.